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리버리 특별하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요인도 없었고 시장을 또 끌어내릴 만한 요인도 없었는데 시장은 반등해서 올라왔습니다. 연말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많이 시장에 선반영이 돼서 바닥을 견고하게 해주고 있고, 또 시장의 치열한 기술의 변화 전쟁, 오늘은 이제 챗 GPT가 이제 호루라기를 불면서 제미나이를 추격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에 더욱 가열차게 대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기술은 더 발전하고 가격은 더 떨어지고 치열한 현질 돈 싸움이 더 가열차게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내년에 여기서 누가 이제 현질을 멈추면 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한다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AI에 대한 그 투자 금액은 떨어질 수가 없다. 여기서 지는 사람들은 이제 나고해서 도저히 이 시장에서 진입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살아남기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기술의 변화, 자본시장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게 클라이막스 핵심인 내년 상반기일 것이다. 그래서 주식은 내년 상반기까지 좋고 그 이후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 이 가능성을 두고 연말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된다. 내년 연초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에 한국은 이제 리딩 섹터가 로봇으로 와버렸죠. 네, 보스턴 다이나믹이 이제 어디 기업에 뭘 주문을 했다. 또 내년 1월에 CES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CES, 가전 박람회가 있는데 이 CES에 모든 기업들이 로봇을 출시한다는 거죠. 휴머노이드부터 시작해서 B2C 관련 로봇들, 별의별 로봇들을 다 출시하는데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 상반기, 내년 3월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로봇은 지속적으로 팔지 말고 가져가자.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T-로보틱스, SPG, 할 것 없이 하이젠 RNA 막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지속됩니다. 정 안 되면 로봇 ETF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이제 펩트론이 어제까지 박살이 나면서 깨졌는데 이제 엄민용 애널이 어제 이제 리포트를 발행을 했죠. 방어적인 리포트, 실루층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오늘 정도면 멈출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시 14개월의 어둠의 시간에 돈이 묶여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30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네, 더 갈 수도 있지만 빠져나와서 새로운 데다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G2G 바이오로 반대로 가든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8인방, 네, 반도체 8인방이 있는데 그 8인방을 잡아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반도체, 서부장, 바이오, 로봇 이 종목이 다시 시장의 리더로 나타나면서 시장을 이끌 것이다. 그 중에 최고는 로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올해까지 해서 10,000명을 채우려고 했는데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다우는 0.48, 나스닥은 0.73, S&P는 0.36, S&P가 6,837, 네, 나스닥은 23,446 이렇게 와 있네요. 먹고 터지고 반복 중입니다. 오늘도 장중에서도 먹고 터지고 계속 나타나는데 상당히 장중 초종이 변동성이 큰 모습,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 종목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아침에 일찍 사지 마라. 살 사람은 오후 늦게 사라. 네, 그렇죠. 팔 사람은 아침 일찍 파는 게 나아 보입니다. 시장의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 3대 증시, 3대 지수 상승, 연말 랠리, 기대 심리, 투심 회복. 비트코인 91,000달러 회복. 이더 3,000달러 회복.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내년 초 발표. 후보 한 명으로 압축. 네, 캐비넷셋. 네, 경기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파다한 거죠. 네. OECD 올해 경제성장률 세계 3.2, 미국은 2.0, 내년 둔화를 전망한다. 네, 내년에 미국이 좀 둔화할 것 같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존 AI 칩 트레이닝 3를 공개했다. 엔비디아의 절반 수준의 운영비다. 네, 각각의 TPU 에이직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자기 자체적인 그러한 운영 시스템들을 정착해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만든 것은 범용,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회사 것을 만드는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제 자기만의 고유한 반도체 시스템, 운영 시스템, 네, AI 시스템, 오픈 AI, 제미나이의 맹추격의 비상대응 선언, 챗 GPT 품질을 개선하자.
뭐 현질을 멈출 수가 없죠. 결국 돈을 쏟아붓는 거죠.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AI의 전쟁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네, 쿠팡은 시총이 480억 달러? 네, 48조, 우리나라 돈 한 5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총이. 네, 55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26.72. 어제는 살짝 올랐습니다. 올라가다 빠지다가 다시 살짝 올랐는데, 미국은 JP모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 제가 봐도 이거 한 달이면 우리나라 다 잊어버리죠? 네, 다 잊어버리는 거죠. 네. 한 달이면. 가능하 저는 징벌적으로 강하게 벌금을 때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다 털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가장 위험한 모습을 쿠팡이 보였다. 김범석인지 그 회장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놈이네. 네, 그럼 얼마까지 처벌을 할 수 있냐? 매출액의 3%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증벌을 할 수 있다는데 작년에 매출액이 41조였으니까 3%면 12조까지 이론적으로 네, 1.2조죠. 1.2조 3%니까 1.2조까지. 작년에 쿠팡의 매출액이 41조 2천억, 영업이익이 약 6% 정도 나왔네요. 6% 정도. 그렇게 큰 이익은 아니지만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거. 매출 성장률은 YR로 24% 성장, 2년 역서 흑자 전환. 이런 모습인데 우리나라에서 장사하고 우리나라에 상장도 안 시키고 네, 의장은 자기가 오너인 것처럼 온갖 뽐을 다 내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시장을 동사를 지배하고 네, 그 다음에 매출액의 거의 20% 넘는 것들을 뛰어가고 네, 쿠팡은 정말로 문제가 많은 기업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길들여져 있는 거죠. 네, 쿠팡 없이 한국 사회가 카톡 없이 못 돌아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됐는데 그러나 큰 틀은 놔두고 안에는 개조를 많이 시켜야 되죠. 네, 금융치료 한번 받아야 됩니다. 쿠팡은 굉장히 금융치료가 필요한 기업이다. 네, 금일 주요 경제 지표,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달러는 오늘도 소폭 약세네 99.27로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원달러는 1467.92, 0.25%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N달러가 N캐리디 트레이딩,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이제 미국에란 해외로 나갔던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죠. 싼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면 돈이 다시 돌아오는 게 금융 이치인데 그렇다면 일본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가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일본 엔화가 고평가로 또 가고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일본 엔화나 중국 위엔화 영향을 많이 받는데 원화도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따라서 1,700원까지는 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이 제가 봐서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12월은. 왜 그러냐면 다카이치가 그렇게 이제 두 펌프질을 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이제 돈을 퍼부었는데 여기 금리를 올리면은 이 효과가 제로죠. 네. 금리는 안 올릴 것 같고 내년에 가서 올려야 되는데 대신 일본의 물가 수준이 3%까지 올라왔다. 우리가 2.5%는 일본 물가가 3%까지 올라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마이너스 뭐 제로에 있다가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금리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 보이지만 다카이치가 취임한 이후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펌프질을 할 때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NKD 트레이드 자금의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엔달러는 155.85, 0.38엔 상승, 소폭 약세네요. 네, WTI는 1.13% 하락, 58.65달러. 금도 마이너스 1% 하락, 4,228달러. 전체적으로 안전자산들이 좀 빠지네요. 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516, 2.5bp 하락, 10년짜리는 4.086, 1.1bp. 단기금리가 더 많이 빠지는 것은 곧 있으면 9일에서 10일에서 있을 FOMC 회의가 금리 인하 쪽으로 몰고 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알파벳은 0.46% 상승 316달러. 네, 많이 이제 오르지도 못하네요. 네, 테슬라는 0.06% 하락 429.89. 어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뭐 칭찬도 하고 구글 칭찬도 하고 하면서
나도 뭔가 있다, 한 방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내년에는 로봇으로 승부를 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시장에 흘리는데, 원하는 옵티머스를 비롯해서 로봇 시장이 연말과 내년 초를 쥐어잡을 것이다. 로봇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자. 엔비디아 0.78% 상승, 181.33달러, 오라클은 마이너스 0.01, 브로드컴 마이너스 1.2, 팔란티아 플러스 2% 110달러. 어제 이제 제 후배가 굉장히 저에게 전화 오래 통화하면서 팔란티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팔았다. 난 190달러에 팔아버렸다. 나는 팔란티어를 그렇게 이젠 좋게 보이질 않는다. 박스권으로 본다. 예. 얘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팔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럼 얼마에 팔아? 180달러는 한번 칠 것이다. 그때 팔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애플은 1.18, 마이크로는 마이너스 0.43, 인텔이 오늘 많이 올라서 8.5% 올랐는데 여러 요인가 있는데, 최근 소식에 따르면 인텔은 여러 중요한 개발 소식으로 활발하게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다시 개발의 DNA를 심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인텔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AI 칩 스타트업인 셈바 노바 시스템을 인수를 위한 초기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칩 스타트업 기업을 하나 인수하네요. 또한 인텔의 3분기 실적은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과 데이터 센터 및 AI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며, 트리스트 시큐리티라는 회사에서 인텔 목표 주가를 21달러에서 39달러를 상향 조정하면서 보유 등급을 유지했다. 트리거스 파이낸스 파트너스 역시 인텔의 목표 주가를 52달러 상향 조정하면서 인텔의 AI 혁신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인텔을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구체적으로 8% 오른 이유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TSMC 1.64, 292달러, 샌디스크 마이너스 2.24. 나 이거 정말 좋아하다가 또 물 먹는 거 아닌가? 오라클처럼 두려움이 있는데, 일단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고 목표는 40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라인리는 0.97. 어제 이제 패트론이 어제마저 빠졌죠.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엄민영 의원이 이제 쉴드를 치는 이제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저는 다시 14개월이 묶이게 될 것이다. 굳이 이걸 사야 되느냐? 저는 이거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죠. 네, 이런 자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장에 대해서도 아직도 뭔가 신설 공장을 만드는 과정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차라리 G2G 바이오를 사라. 이거 너무 높다. G2G 바이오를 추천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30만 원 이상이면 팔아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버런디스크 마이너스 1.53, 비트코인 7.24, 이더 8.97.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6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플레이어들, 특히 중국도 막아버리고 여러 나라들이 비트코인의 효용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대체 얘는 무슨 효용가치가 있느냐? 우리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뭐 첨단 산업, AI, 스마트폰들 뭐 이런 것들 뭔가 빠졌을 때 대응 역할을 해야 하는데,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오를 땐 더 많이 오르고 그냥 투기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용론을 지금도, 처음에 굉장히 좋아하고 비트코인 좋아했는데, 약간 비트코인의 모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오늘 모처럼 올랐네요. 5.31. 이제 19달러, 20달러에서 좀 멈추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먹었던 거 다 토해는 1년 내내 먹었던 거. 네, 1년에 마이너스 29.92, 한 달에 57%, 세 달에 48%, 6달에 40%가 빠지면서 모든 걸 다 쏟아낸 거죠. 네, 오클러도 오늘 6.54%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1년이 318%, 네, 한 달에 29%, 네, 많이 쏟아냈죠. 네. 네, 코이버도 많이 쏟아냈습니다. 네, 살짝 멈추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네요. 네, 아이온키도 플러스 1.15. 아이온키도 뭔가 다 쏟아냈죠. 80달러에서 40달러까지 왔으니까. 네, 리가티는 2.45. 리가티도 마찬가지 거의 50달러 후반에서 24달러 반토막 났죠.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못 팔고 오호 반등하겠지. 리게티, 아이온큐, 그 다음에 오클로 이런 정보 가지고 있던 사람들 먹지도 못하고 먹었던 거 다 토해내는 짠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다 왔다. 견뎌야 되는 거죠. 견디면은 하락폭의 한 반 정도는 올라오는 게 인지상정인 것을 견디십시다. 어제 수급을 한번 볼까? 네, 외국인들이 1조 2천억을 샀네요. 네, 상당히 저는 배당주에 대한 투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플러스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1,416억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이익을 실현하는데 우리는 코스닥이 연말 연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개인들은 이제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외국인들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선물 시장에서는 6,130억을 매수를 하는 모습, 현선물 모두 코스닥을 제외하고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증시 자금 동향을 보면 고객의 따금 77조, 신용량구 26조, 네, 돈을 뺐다가 다시 주식을 사는 모습, 네, 그런 모습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너무 많이 빠지니까 팔았다가 사는 거죠. 어제는 시장에서 무엇이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 해운, 자동차, 은행, 줄기세포. 자동차가 눈에 확 띄는데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현대기아 여기 로봇주까지 막 섞여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자동차주는 비추다. 맞아, 세모 정도. 해운은 뭐 거의 관심 없고 은행도 세모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다. 줄기세포도 거의 관심이 없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 다시 로봇이 시장의 얼굴로 리더로 다시 떠오를 것을 로봇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자. 안 되면 ETF라도 하나 들고 가셔야죠. 네, SPG. 로봇의 기본 기업들이 이제 1조들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거의 5천억대에 있다가 1조로 거의 다 올라가고 다음 목표는 거의 3조대에 멈출 거다. 3조대까지 올라올 거다.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엔간한 기업들은 다 3조대, 1조대로 거의 올라오고 1조대를 넘는 기업들은 3조를 향해서 갈 것이다. 거의 지금 1조 1, 1조 2 막 이렇게 몰려 있는데 3조까지 한번 가지고 가셔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금요일 뉴욕 증시는 반도체 서부장 기업들이 강한 상세가 특징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컸죠.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네,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인텔, NXP 자동차 반도체, 크레더스 테크놀로지. 크레더스 테크놀로지가 시적 발표했는데 좋았습니다. 이 회사는 데이터 전송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반도체 및 시스템 솔루션을 설계하는 기업이다. 크레더스. 그 실적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11% 정도 상승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에는 크레더스가 이끌고 있습니다. 크레더스 테크놀로지. 반면 오늘 엔비디아 쟁의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은 좀 하락한다. 시장은 12월에 들으면서 한국 시장은 로봇주가 시장의 강력한 리더로 등장을 하죠. 네. 가장 큰 이유는 미래 먹거리 확보와 가장 내년의 실적 및 섹터 성장이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바로 로봇주다. 그리고 1월 미국 CES에서 모든 기업들이 로봇 관련 것들을 소개하는 쪽으로 방향이 흐르는 것 같아요. 네, 바이오는 펩트론에 대한 실적이 주가가 멈추는 거 원민용 리포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30만원 이상에서 매도하자. 네. 바이오주는 종목별로 호재가 작동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속 보유를 추천한다. 신규 추천 제가 8인방 아시죠? 네, 우리 스터디 카페 오시면 8인방 아실 겁니다. 지속 줍줍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12월에 알지노믹스라고 RNA 관련 기업이 IPO를 하는데 다시 또 이런 RNA, 내년에 RNA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가 DNA하고 RNA가 있지 않습니까? DNA는 우리의 이제 유전자의 기본 핵심이고 이 DNA가 성장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 때 여기에 이제 설계 지도, 우리 몸의 설계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설계 지도를 옮기는 것, 다른 세포에 가서 옮겨주고 리보솜에 가서 리보솜이 이제 우리 세포를 만드는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인데 설계도를 전달해 주는 게 RNA인데 RNA 기능 중에 mRNA가 있고 siRNA가 있고 네 가지 RNA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mRNA는 이렇게 설계도를 리보솜에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siRNA는 뭔가 RNA 기능을 못하도록 간섭해서 잘라버리는 역할. 그렇다면 mRNA가 많이 과발현되면 암이 되고 이 과발현된 mRNA를 가서 자르는 역할을 하는 게 siRNA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발현된 암세포의 RNA 기능을 가서 자르는 거 이게 이제 siRNA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다양한 우리 뇌세포로 가는 BBB 셔틀도, 다음에 이제 암 치료제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만 치료제도, 다음에 뇌 치료제도, 모든 것들을 다 RNA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가고, 뭔가 과발현되는 것들을 막고 저해제를 만들고 RNA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되는데, 곧 알지노믹스가 시장에 상장한다. 약 3천억 대에서 시작하는데 약 1조 대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이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얼마나 IPO 날 많이 올라오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바이오는 내년 초에 또 다양한 JP모건 헬스케어부터 많죠. 네, 다시 이어지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항상 바이오는 상반기, 연말 이 두 번 오르죠. 네, 이때까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다. 알테오제나와 ABL 바이오가 또 추가로 애로가 있다는 것이 시장에 아주 파다해요. 특히 알테오제나는 두 번의 애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올해 한 번에 해줄 것 같고, ABL 바이오도 추가 애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네, 두 개는 좀 들고 가면서 바라봅시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한 8인방, 잘 아시죠? 전일 상승한 자동차 관련주와 해임 관련주 상승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만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배당주 계좌입니다. 배당주이면서 상승력 있는 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이런 종목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배당도 많이 주고 성장주인 거, 그런 주들은 좀 어려운데, 일단 배당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은 배당주의 계절이고,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섞이면서 배당주이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찾아서 먼저 단기적으로 선별 공략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이런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은행주들은 먹고 터지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길게 하자. 4분기에 증권사 실적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4분기 증권사 실적, 차라리 은행주보다는 증권주 위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외국인 기관들이 치속 매도를 하고 내년 양도세 회피에 대한 개인의 매도가 12월에 본격화되면서 좀 시장의 수급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하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너무 강해서 이들을 다 잡아먹을 거로 보이는 거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배당주를 별로 선호하지 않고 성장주를 선호하는 특성상 오늘도 로봇주를 중심으로 반도체, 서부장,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로 좁혀서 투자하자. 이게 제 생각이죠. 네,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좀 주가가 올라주기를 간절히 좀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에서 잃어버린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네, 최근에 카페에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시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즐거운 수요일, 멋진 수요일.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옷 꽁꽁 싸매고 다니셔야죠. 네,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